조선시대 관상은 과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의 일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양반 김진사. 유명관상가 3명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얼굴은 평생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여색에도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산입니다. 하지만 관상가들은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 춘향의 뒷모습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관상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한 양반의 추락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진사, 나이 42. 그는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떼었고 과거에 3번 만에 급제했으며 벼슬은 비록 작았지만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죠. 무엇보다 그는 철벽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생집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젊은 과부가 도움을 청해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성인이시다. 저런 분이 진정한 선비지. 김진사가 35되던 해 유명한 관상가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관상가는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런 상은 처음 봅니다. 눈썹은 칼같이 곱고 코는 산처럼 우뚝하며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관골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이 얼굴의 주인은 평생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관상이 틀린 적이 없다고 하니 그리 믿겠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관상은 얼굴을 보지만 마음의 틈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해 가을, 김진사의 집에 새로운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춘향. 나이는 23. 양반 집안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하고 관비가 된 경우였습니다. 춘향의 외모는 특별히 절세미인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고 키도 보통이었으며 목소리도 그저 그랬죠. 하지만 한 가지, 그녀의 뒷모습만은 달랐습니다. 곧게 편 어깨, 가늘게 들어간 허리, 걸을 때마다 살랑거리는 치맛자락,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일 때 드러나는 목덜미. 처음에 김진사는 춘향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이라는 하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향이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읽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춘향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집중하는 모습. 단 3초. 김진사는 재빨리 시선을 걷었습니다. 무슨 잡념인가?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춘향의 그 옆 얼굴이 떠올랐던 거죠.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춘향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이 식사를 가져오면 책에 집중한 척했지만 귀는 그녀의 발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빨래를 널면 창문 너머로 슬쩍 바라봤습니다. 춘향이 저녁 술상을 들고 오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관상에도 나와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은 관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김진사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춘향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치마를 입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저 마님께서 어르신 방에 술안주를 더 올리라 하셨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인 채 술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저도 모르게 춘향의 젖은 옷에 닿았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치마. 그 아래로 드러나는 가느다란 선. 김진사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만 나가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에서 춘향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앗! 춘향이 비틀거렸고 본능적으로 김진사가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향의 눈에는 놀람이, 김진사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초, 3초, 5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조심해서 나가거라. 춘향은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춘향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날 밤 김진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관상이 처음으로 흔들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이상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재로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은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춘향의 눈빛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진사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나는 선비다. 관상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녁이 되자 춘향이 또 술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젖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술상 드렸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 놓거라. 춘향이 상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 김진사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춘향아. 춘향이 멈춰섰습니다. 네, 나리.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으냐? 춘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진사와 제대로 눈을 마주쳤죠. 저는 종이옵니다. 종에게 외로움이란 사치옵니다.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렇구나, 사치로구나. 춘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외로우십니까?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으니까요. 춘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사람은 관상대로만 사는 게 아니옵니다. 관상은 얼굴을 보지만 마음까지는 보지 못하나이다. 그 말에 김진사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42해 동안 쌓아온 철벽이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춘향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춘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서재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관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칼 같던 눈썹은 부드러워졌고 우뚝하던 코는 한숨을 쉬고 있었으며 굳게 다물어졌던 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 관상가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김진사와 마주친 관상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개 관상이 변했소이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관상이 변했소? 어떻게 변했소? 관상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눈썹이 부드러워졌고 입가에 미소가 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소이다. 이건 여색에 빠진 상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김진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소. 다만 사람이 관상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요. 관상가는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관상은 분명 흔들리지 않는다고. 김진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관상은 얼굴을 보는 것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관상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소. 그날 이후 관상가는 김진사의 관상을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김진사의 얼굴은 이제 매일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춘향을 볼 때마다 부드러워졌다가 춘향이 지나간 뒤에는 그리워하다가 춘향의 목소리를 들으면 밝아졌다가 이제 그의 얼굴은 고정된 관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관상이 틀린 게 아니라 김진사가 타락한 거다. 하지만 김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상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관상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그날 밤 김진사는 춘향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관상을 믿느냐? 춘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리의 얼굴이 아니라 나리의 마음을 믿사옵니다. 김진사도 웃었습니다. 42해 만에 지어본 가장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관상은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마음은 얼굴보다 깊은 곳에 있고
때로는 관상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던 그 얼굴조차 바꿔버리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상이나 겉모습에 자신을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 더 인간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